안 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림 그린 단어는 저번에 거의 다 했으니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인데 제3항이 11, 제9항이 2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 일반항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이제 식이 어떻게 된다? A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에다가 점프를 n-1 한다. 점프가 뭐냐면 이제 D를 더하는 거.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이걸 n-1번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곱셈이잖아. 곱셈이란 게 사실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이제 한 번의 연산으로 바꾸는 게 곱셈이죠. 그래서 n-1 곱하기 D만큼 더해준다.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되면 등 비수열도 되게 쉽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자,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다? 그래서 A와 D를 알아야 된다. 이제 얘네로서 지금 이 예제 2번에서 주어진 힌트로서 A랑 D를 구할 수 있느냐? A가 몇, D가 몇이라고 대놓고는 안 구해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이 두 가지 힌트. 이게 100%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개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도 두 개예요.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그래.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개를 알려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두 개를 알려주고 있어서 알고 보니 세 개를 알려주고 있고 막 약간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데 보통은 그렇다. 그렇게 알아두면 편해. 그래서 제3항이 11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수열 기호로 쓰면 A3이 11이라는 얘기죠. 근데 A3이라는 건 우리 이 일반항 공식을 다시 떠올려 봐도 좋습니다. 이게 뭐냐? A3이라는 거는 이게 A1이죠. A가 A1이나 마찬가지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한 거? 두 번 더한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9항 A9이 있는데 얘는 이제 23이랍니다. 얘도 이렇게 A3처럼 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은 첫째 항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 8번 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지어도 되고 남겨도 되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식과 이 식이다.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여기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A랑 D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일반적인 연립방정식보다도 더 쉬워 사실. 왜냐면은 A가 이미 개수가 맞춰져 있어. 이거 그냥 바로 뺄셈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뺄셈한 식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화살표 하겠습니다. 뭐 위식 빼기 아래식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11 빼기 23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여기 우변끼리 뺐습니다. 그러면 A는 없어지고 2D에서 8D 그래서 마이너스 6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D가 나온다. D는 몇이라고 할 수 있다? D는 2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A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A를 구할 때 1번씩 써먹어야 돼? 2번씩 써먹어야 돼? 상관없다. 우리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잘 배웠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얘가 숫자 작으니까 여기다 놓읍시다. 11은 여기 다 있어야지. 11은 A 더하기 2D 4. A가 7이 나오네요. 그래서 D도 구했다, A도 구했다. 그럼 거의 다 한 거죠. 여기다 그냥 A7, D2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7, 7 더하기 여기 n-1이고 2n-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고 몇 차다? 1차 이하다. 상수일 수도 있어. 공차가 0인 그 등차 수열도 있어요. 3, 3, 3, 3, 3, 3 이런 애들도 등차 수열입니다. 보면은 2n 7 마이 그래서 플러스 5 2n 플러스 5가 됩니다.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됐죠. 문제 4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문제 5번도 괄호 1번은 같은 유형이지. 그리고 이 괄호 1번에서 구한 일반항 통해서 괄호 2번도 힌트 삼아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4, 문제 5 한번 해보세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얘도 그냥 정말 아까 그 문제랑 숫자만 다른 느낌입니다. 그냥 바로 A랑 D 구하는 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A2는 이제 A1 기준으로 점프를 몇 번? 한 번 한 거죠. 이게 몇이다? 8이다. 그리고 A8 8 8번째야. 그럼 A에다 점프를 몇 번 한 거다? 7번. 그래서 7D 더한 건데 얘가 26이다.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근데 나는 또 무슨 충이다? 사실은 양수충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 꼴을 못 봐. 이 위에서 아래로 빼면 마이너스 6D 나오잖아. 아까 사실 한번 참은 거거든. 나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기도 해. 7D에서 D 빼고 싶어서. 그래서 6D 하고 뭐야? 7D가 7D가 실이야? 실이야. 실이야. 왜 이제 대답 안 해? 뭐야? 사람 가려? 아, 근데 사람 가리는 게 정상이지. 그치, 실이는 사람 가려야 정상이지. 봐봐. 26에서 8을 뺀다. 18이 나오죠. 그래서 D가 나온다. 화살표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D가 나옵니다. D 몇이다? 3으로 나오고. 이걸 토대로 A도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쉽지? 여기서 하면은 A 더하기 3이 8이다. A가 5가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A랑 D 아는 상태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A에는 어떻게 된다? 까먹었다. 3, 5 더하기 3, n-1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은 이제 3n 5랑 마이너스 3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문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항 구하고 뭐 괄호 2번은 뭐 처음으로 음수가 언제 되냐를 구하라는데 얘도 일반항을 구하면 되게 쉬운 괄호 2번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처럼 문제 5번도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나도 이거 바로 쓸게. 제3항 그냥 A 플러스 2D라고 해. 제3항 맞죠? 첫째 항 기준으로 두 번 뛴다. 얘가 81이고 나 또 이거 양수충이니까 이렇게 할까? 7항부터 쓸까? A 플러스 7항은 여섯 번째 점프죠? 6D 얘가 73이다. 기껏 했는데 이거 또 여기서 음수 나오네. 기껏 했더니 괜찮아. 그 D만 맞춰도 성공이야. 자, 6D 빼기 2D 4D죠. 73 빼기 81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근데 답이 음수면 아무리 양수층이어도 답이 음수인데 어쩌겠어.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걸 토대로 이제 A도 구할 수 있다? 여기 아래에다가 할까? 잠깐만. A 더하기 A 빼기 4, 81. 그럼 A는 85겠죠? 첫째 항이 되게 크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항도 쉽게 나올 수 있다. A에는 첫째 항 85에다가 공차 몇? 마이너스 2만큼 계속 빼준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2만큼 n-1번 빼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n이고요. 85에다가 플러스 2, 87이 됩니다. 네. 일반항은 이렇게 구했고 얘를 통해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을 수 있나? 말 그대로 an이 음수가 돼야죠. 얘가 이렇게 음수가 되는 항 찾을 수 있냐? 그냥 부등식 풀면 돼. n에 대한 부등식 풀면 되죠. 난 또 양수축이니까 2n을 이항시켜야지. 87은 작다 2n보다. 그 얘기는 뭐다? n은 이제 어떻게? 뭐보다 클까? 2분의 87? 2분의 87. 이제 우리가 이제 n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뭐 음수를 취하거나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정수로서 몇 점 몇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죠. 2분의 86, 43, 4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5보다 커야 돼. 근데 얘는 자연수만 취급하지. 그러니까 몇부터? n이 몇일 때부터? 44일 때부터 음수가 된다 이거죠. 43.5는 없어. n은 43 아니면 44야. 43까지는 양수다가 44부터 음수가 되겠다. 이제 44 굳이 쓴다면 a 44 얘부터 이제 음수가 되겠다. 이런 거죠. 쉽습니다. 진짜로. 이제 3번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약간 이거 여러분 증명 문제예요. 증명 문제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혹시나 대학교 때 수학을 전공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근데 공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전공이 과학 쪽이어도 수학을 또 깊이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약간 증명 같은 거. 우리가 당연히 이건 이 사실은 A는 B지. 그래. 그걸 아는 상태에서 다음을 계산하라. 이렇게 계산 위주의 문제를 많이 풀었다면 이제 대학교 때는 이런 증명,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게 왜 맞냐를 들어보게 되지. 그래서 되게 많이 멘붕이 오거든. 이것도 좀 그러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뭐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얘가 등차수열 왜 등차수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왜라는 거, 왜 이런 거보다는 뭔가 값을 계산하는 거에 익숙할 거야. 근데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등차수열이 뭐냐? 그 얘기를 할 줄 알아야죠. 등차수열이 뭐예요? 등차수열이 뭐예요? 돌아가 볼까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수식으로서 얘가 방금 한 말이 이 수식에 담고 있지. 이게 뭐냐면 이제 n이라는 n번 an을 가지고 an 플러스 1을 만들 때 규칙이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증명할 때는 이 식을 써먹는 게 가장 좋다. 어떤 값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더하여 만든 수열,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이게 진짜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는 아까 나온 식 a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만드냐 n번째 항에다가 d만큼 더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알면 이제 모든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면 그 이후에 모든 항을 다 이 규칙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예제 3번에 나온 수열이 이런 수식을 만족하느냐 그거를 이제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an이 4n-1이라고 알려준 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an 플러스 1은 뭐고 an은 뭐냐 지금 an이 4n-1이래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뭘까? 너무 어렵나요? an 플러스 1은 뭐냐면 an에 n 자리 대신 n 플러스 1을 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n 지우고 n 플러스 1 이게 an 플러스 1이지. 우리가 a3이 궁금하면 n 대신에 3을 넣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an 플러스 1이 궁금하면 우리 원래 n 자리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돼. 얘를 계산하면 뭐다? 4n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얘네가 얘랑 얘랑 이제 서로 이웃한 차이지. 얘가 이전항, 얘가 나중항. 그래서 뒷항, 앞항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뒤항 빼기 앞항이 항상 일정한 수냐. 그걸 보는 거지. a n 플러스 1 약간 아니다 이걸로 하자. a n 얘네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4n 플러스 3이죠.
얘는 4n 플러스 3. 얘는 4n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는 항상 4 차이가 나죠. 이게 항상 성립하지. 잘 이해가 안 되나? 4n 플러스 3이란 놈은 4n 마이너스 1에서 4를 더한 거랑 항상 똑같지. n이 몇이든 간에. 이게 항상 되기 때문에 괄호를 써줄까? 이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하지. 이게 어느 한 경우에서 뿐만이 아니라 n이 1, 2, 3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예제 3번은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거긴 한데 그냥 정말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 맞냐 아니냐 하면은 걔가 1차 다항식이거나 상수 다항식이거나 그 두 경우가 맞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판별하는 게 빠르게 판단하는 법? 그게 그렇습니다. 문제 6번이네. 여기는 약간 특정한 수여서 더 쉬웠겠는데 얘는 PQ가 몇인지 안 알려줬어. 근데 우리가 같이 지금 방금 다룬 내용이지. 그러니까 내가 팩트만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면은 n에 대한 1차 이하 다항식이 되면은 걔가 등차 수열이래. 그 사실은 얘기해줬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 예제 4번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란 얘기야. 문제 6번 너무 어려우면 내가 해줄까? 네, 아니면 여러분 할 시간 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럼 바로 해줄까요? 방법 똑같아. 얘가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상수여야 돼. 두 차이를 계산할 수 있지. an 플러스 1이랑 an이랑 뺄셈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차이 얘를 다시 써볼게. 뭔 소리냐면 얘를 an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는 건 항상 뭔가 값이 있겠지. 근데 그게 등차수열을 되려면 항상 똑같은 식이어야 돼. 이게 상수식이 나와야 된다고. 막 n에 대한 뭐 이 뺄셈을 했더니 뭐 3n-2가 나온다. 이러면 이건 등차수열 아닌 거지. 근데 어떤 n이 몇이든 간에 이렇게 이웃항 두 항을 빼면은 똑같은 수 d가 나온다. 그때 이제 걔를 등차수열이라 부르는 거지. 그래서 문제 6번도 얘랑 똑같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6번 보면은 이제 an이 pn 플러스 q래. an이 pn 플러스 q다. 그 얘기는 뭐냐면 an 플러스 1도 생각할 수 있겠다. an 플러스 1이 뭐냐? 그러면 an 플러스 1이 뭐냐면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n 지우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어라 이거지.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pn 플러스 p도 나오고 q도 나오지. p 플러스 q가 된다. 그래서 얘랑 뺐을 때 그 차이가 어느 항이든 항상 똑같냐 보는 거지.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은 얘죠. pn 플러스 p 플러스 q 고 an은 생겼다. pn 플러스 q가 된다. 근데 봐봐. pn 똑같죠? q 똑같죠? 그래서 없어져서 p만 남겠지. 그러니까 그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값이 n이 몇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상수가 나온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등차 수열임이 증명이 됐고 사실은 여기서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an 플러스 이 일정한 수 p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또 뭐다? 그것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p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라 이 수열에 이 등차 수열에 공차죠. 그 얘기도 할 줄 알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공차 얘기를 해줬네.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도 잘한 거긴 한데 공차가 4까지도 알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줄 알았으면 문제 6번도. 그래서 사실 딱 1차 다항식 보잖아. n에 대한 1차 다항식 보잖아. 그러면 그냥 반사적으로 이거 등차 수열이야. 플러스 공차가 4야. 이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여기서도 이 n의 개수가 p죠. 그래서 p가 공차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등차 중앙.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그냥 그게 가장 좋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뭘 들어볼까? 등차 수열을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요? 너무 안 어려운 걸로. 13579. 13579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안 알려준 거야 처음에. 제 3항이 5고 제 5항이 9래요. 만약에. 그러면 이 5와 9의 등차 중앙을 구해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뭐냐면 어떤 한 수의 등차 중앙은 없어. 어떤 두 수에 대한 등차 중앙을 구해라. 이런 개념이야. 공약수 있잖아. 봐봐. 5의 공약수는 뭘까요? 그런 말은 없어. 공약수란 말이 어떤 두 대상의 공통인 약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5의 공약수란 말은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등차 중앙도 어떤 두 대상의 등차 중앙을 구해. 3의 등차 중앙을 구해라. 이런 건 없어. 5와 9의 등차 중앙을 구해. 그냥 예시로 해야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시. 뭐냐면 5와 9의 등차 중앙을 구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이 5, 물음표, 9의 등차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음표가 바로 이 5와 9의 등차 중앙을 뜻하는 겁니다. 5와 9의 등차 중앙이 물음표다라는 뜻은 뭐냐면 5, 물음표, 9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때의 물음표. 이 값은 정해져 있지. 왜냐면 이건 7밖에 될 수가 없어. 봐봐. 5에서 두 번 점프해야 9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2D가 4란 얘기지. 그러면 D가 2라는 얘기고 여기서 5에서 물음표를 구하고 싶으면 5에서 점프를 한 번 한다. D, 2를 더한다. 그래서 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용어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 근데 등차 중앙을 구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방금 이제 얘가 등차 수열 이 정의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은 이렇게 점프 D 공차만큼 더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더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음표는 어떻게 구하냐? 5랑 9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4 그래서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 이거 왜 성립할까요? 근데 이 정도는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숙제로 남겨볼까요? 아니, 쉬워서 진짜 쉬워서 그래. 근데 어쨌든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제 4번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내가 해줘도 되긴 해.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이게 등차 중앙 말을 약간 다르게 말한 거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사실은 이게 뭐야? 여기에 등차 중앙 A는 등차 중앙이다. 여기 물음표를 채울 수 있나요? A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 2와 10의 등차 중앙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걸 이용하면은 쉽게 A가 우선 나오겠죠? 2와 10의 등차 중앙이다. 등차 중앙이란 말이 그거잖아. 2, A, 10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그 A를 2와 10의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A는 이제 그냥 암산으로 나온다. A는 몇이다? 평균 구하면 돼. 6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등차 수열 어떻게 되냐면 2, 6, 10, B 이렇게 된다.
근데 이 B도 사실은 등차 중앙 개념을 써도 돼. 뭔 소리냐? 이 세 개를 보고 등차 중앙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 수 있나? 꼭 이 B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10은 6과 B의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또 식이 하나 나오지. 10은 뭐다? 2분의 B 플러스 6. 이렇게 해도 뭐 이거 1차 방정식이잖아. 20은 6 더하기 B다. B가 14.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아니, 산데 사실 여기서 공차가 나왔죠, 벌써? 공차 4인 게 뻔히 보여서 그냥 4를 더해도 되고. 어쨌든 근데 이런 문제 사실 처음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제 4번 등차수열 처음 배울 때 이거 여러분 이 문제야. 그럼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볼까? 타임머신 123쪽 문제 1.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괄호 1번만 풀어볼게. 이 등차 중앙 개념으로 풀 수가 있어. 마이 3 물음표 13 18.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할래? 등차 중앙 이용해서 이 물음표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할까요? 물음표는 2분의 어떻게 편집 싹둑. 이거 업로드 해야 돼, 얘들아. 방송사고. 자, 얘들아. 자, 물음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등차 중앙 개념으로 쓴다면은 3과 13의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서 표현한다면 2분의 3 플러스 13. 3과 13의 평균을 낼 수 있다. 2분의 16이다. 8이죠. 이렇게 구해도 된다. 등차 중앙 개념으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7이랑 문제 8번 한번 풀어보세요.